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혈강의 자바스크립트의 김천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엔 이어서 제어하는 문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어 문법은 비교 문법과 반복 문법 그리고 선택 문법이 있습니다. 비교 문법은 간단하게 맞는 것 그리고 틀리는 것, 그리고 반복 문법에는 어떠한 조건이 맞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고요. 선택 문법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고 그 해당하는 케이스만 실행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로 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한번 간단한 구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파일을 만들어 두었고요. grammars.html, 즉 문법 HTML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선 if 문법을 쓰는 법을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if 문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if 가로 열고 조건 그리고 가로 닫고요. 그리고 이 중괄호를 통해서 이 중괄호 내부의 구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 실행하는 else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else문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if만 존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else에도 실행할 구문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중괄호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를 하나의 명령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괄호가 시작하는 데서 끝날 때까지는 하나의 객체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 if 구문이 맞을 경우에는 이 객체를 실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f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 이 else 객체를 실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렇게 두면 오류가 나니까 주석으로 처리를 해 두고요. 자, if 문법입니다. 자, 그럼 이걸 실제로 한번 간단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조건을 그냥 true로 바로 줘버리죠. else 넣고요. 자, if 만약에 맞다면, 아마 이 맞다면이 바로 실행이 되겠죠. document.write 해서 true를 쓰고요. 맞지 않다면 false를 쓰도록 이렇게 간단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바로 실행을 시켜보면 화면에 true라고 찍히죠. 반대로 여기 false가 들어가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false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여기에 true, false만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산자를 통한 비교 구문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1이 0보다 크다면, 자, true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1이 5보다 크다면 false가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조건식에 들어가는 부분은 true와 false, 즉 맞다와 틀리다를 구분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함수를 실행시켜서 맞다와 틀리다를 리턴 받아도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if문은 아주 간단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grammars.html.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복문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문 if else 문법이라고 적어두고요. 반복문 for 문법을
보겠습니다. 이 반복문 if else 문법과 for 문법은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문법이기 때문에 뭐 익히기 싫어도 익혀지게 되겠지만 그래도 정확히 이해하고 익히고 넘어가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for문은 마찬가지로 for로 시작을 합니다. for하고 가로 안에 마찬가지의 조건을 넣는데요. 여기에는 조건이 그냥 간단히 if문처럼 맞다 틀리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우선 초기 설정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짓고 비교 연산을 하고요. 이 비교 연산에 의해서 for가 실행이 되고 실행이 되지 않고가 결정이 나고요. 이 for 명령 실행 후 명령이 또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행할 구문이 이 중괄호를 통해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for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를 한번 들어서 직접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방해가 되니까 잠깐 주석 안으로 넣어놓고요. 자, for 초기 설정 그리고 실행. 자, 초기 설정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변수 선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i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i는 인티저의 i고요. 보통 0으로 시작을 많이 하게 되죠.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값입니다. 그리고 비교 i가 9보다 작다. i가 9보다 작은 게 참이라면 10으로 할게요. 그냥 기분 때문에. 자, 그리고 모든 게 끝나면 i를 1 플러스 시켜라. 뭐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i는 1 플러스 i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하지만 좀 더 간편한 명령이 있기 때문에 i 뿔뿔로 플러스 1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document.write 해서 자, i를 뿌려주고요. 그리고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줄바꿈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0부터 9까지가 나오죠. i가 변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구구단 같은 걸 한번 만들 수도 있겠죠. 자, 한번 구구단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볼게요. 자, i 곱하기 1부터 9까지 해야겠죠. i 곱하기 1 2 3까지만 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구구단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알아보기 힘드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000 123 246 369 자, 보이시죠? 보이시는 것처럼 i 곱하기 1은 0이죠. i가 0이니까 2 마찬가지 0입니다. i 곱하기 1 0, i 곱하기 2도 0, i 곱하기 3도 0, i가 그 다음에 1이 돼서 뿔뿔을 통해서 i가 1로 변합니다. 그러면 i는 1 곱하기 i 1, i 곱하기 2는 2, i 곱하기 3은 3. 마찬가지로 i 곱하기 2는 2, 4, 6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조금 텀을 줄게요.
%mbsp, 즉 스페이스를 하나 줘서 조금 틈을 만들어주면, 자, 구구단의 1단, 2단, 3단이 보이시죠? 자, 이거를 조금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document.write 해서 테이블로 먼저 감싸고요. 마찬가지로 모두 끝난 뒤에는 테이블을 종료시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는 tr 태그가 시작될 거고요. 끝날 때는 tr 태그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작은 자, 테이블에 셀 td 태그로 연결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2, 3.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볼게요. 오류가 났죠? 문법 오류입니다. 이 뒤에 이게 빠졌네요. 자, 이제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테이블을 쓰니까 정렬도 아주 잘 돼 있고요. 근데 테이블이 잘 보이지 않아서 테이블에 스타일 태그를 넣어서 좀 더 잘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타일 보더 1픽셀 솔리드 블랙.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테이블에 보더를 주는데요. 1픽셀 두께로 솔리드 실선으로 검은색을 주겠다 라고 제가 태그를 추가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지금과 같은 0,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테이블에 헤드도 표현을 해줘 볼까요? document.write 해서 tr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3개의 셀이 들어가게 되죠. 자, 여기에는 i 곱하기 1, 두 번째 셀은 i 곱하기 2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셀은 i 곱하기 3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보기 쉽겠죠. 기왕이면 th로 헤더로 줄게요. 자, i 곱하기 1은 0, 1, 2, 3, 4, 5, 6, 7, 8, 9. i 곱하기 2는 0, 2, 4, 6, 8, 10. 자, 2단이죠. 3단은 마찬가지로 27까지. 39, 27까지죠. 자, 그러면 보통 이 포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예제가 구구단인데요. 구구단을 한번 끝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구구단을 만들 때 중첩 포문을 써서 이제 만들라는 과제가 나옵니다. 자, 요 반복되는 1, 2, 3, 요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서 1씩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안에 내부의 포문으로 만드는 것이 구구단의 요체입니다. 뭐
하나의 문장 안에 하나의 문장이 섞여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안쪽에 있는 하나의 문장만 보시면 돼요. 가장 안쪽에 있는 하나의 문장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포문은 그냥 하나의 명령으로 묶어서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포문의 안에 있는 포문은 그냥 하나의 명령일 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먼저 변수를 선언하는데 i는 이미 썼죠. 그럼 j를 한번 써볼까요? j는 0. 정확히 구구단을 하려면 1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자, j는 1. 그리고 j가 마찬가지로 10보다 작을 때까지. 그리고 명령이 끝난 후에는 j를 플러스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죠. 자, i 곱하기 j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설명은 잠시 지워두고요. 자, 문장이 굉장히 짧아졌죠? 문장이 굉장히 짧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훨씬 더 보기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단부터 9단까지 정확히 표현되고 있죠. 자, 이것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포문의 기본은 초기 설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 이 포문이 시작하게 되면 변수 i에 1이라는 값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하게 되죠. i가 10보다 작은가 맞으면 실행을 합니다. 자, 물론 i는 지금 1이기 때문에 10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행을 합니다. 안쪽의 걸로 말씀드리는 게 더 쉽겠네요. j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이 문장을 실행을 해요. 그러면 자, 실행이 여기까지 모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뒷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죠. j++ 이 뒷부분을 실행을 한 다음 다시 이 비교 구문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i가 1에서 플러스 됐기 때문에 2가 됐겠죠. 2가 된 j가 2가 됐습니다. 2가 된 j가 10보다 작은가 마찬가지로 작기 때문에 이 구문을 실행을 하고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j를 1씩 키우다가 j가 9까지는 10보다 작지만 10은 10보다 작지 않죠. 10은 10과 같지만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이 되면 이 부분을 그냥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계속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포 구문이 이렇게 하나가 실행이 되는 것을 하나의 명령으로 그냥 묶어서 보았을 때 이렇게 그냥 묶어놨다고 생각을 하면 자, 마찬가지로 위에 i도 처음에 1로 시작했기 때문에 비교를 하고 이 문장을 실행을 하고 다시 또 이 부분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비교를 하기 전에 i를 플러스 하게 되겠죠. 플러스를 하고 난 다음 다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i는 2가 되고요. i가 10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를 한 후에 다시 이 부분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여기 하나 빠져 있었던 게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시죠? 이 포 구문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네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구구단이 명확히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 1은 1, 1, 2는 2, 1, 3은 3, 1, 4는 4, 1, 5는 5, 뭐 이렇게 하죠. 옛날에 구구단 외울 때 2는 2, 2, 4 하고 외웠었죠. 그것을 간단히 이렇게 뿌려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짧은 줄로 몇 줄 안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히 짧은 줄로 그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포구문뿐만 아니라 반복문에는 다른 반복문들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반복문을 통해서 다시 이걸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복문. 자, while을 한번 써볼게요. while. while 조건. 즉, 비교 연산이죠. 비교 연산, 조건. 같은 말이니까. 그냥 조건으로 통일할게요. while 조건 실행.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while은 단순히 조건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반복을 시키고 중간에 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